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 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 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낼 것인지 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 비상 속에 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 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 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 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 펀더멘털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 운용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 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 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서 임기 말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 역시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 현금 복지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관 협업을 통해서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 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 모두가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했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 보장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세대 간, 지역 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 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내기가 어려운 참으로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없습니다. 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 범국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은 산업구조 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했고 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가 교육 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 재정 개혁을 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이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국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영남권, 호남권, 세종, 충청권, 강원, 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해서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정부의 정책 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두세 개씩 묶어서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규제에 쫓겨 해외에 나갔던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 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 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서 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주셨지만 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수를 통해 제안하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 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통합, 민생경제회복, 미래도약의 3대 기조 아래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 납품 단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 투자 세제 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 각종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상화를 위한 법안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많지만 이 점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해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입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펴보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의 형식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저는 여당 대표 패칭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 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태세를 갖춥시다. 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